코인 시장 조졌어. 알트코인 오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터진 날입니다. 미쳤습니다. 알트코인 빠바바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 얼마 떨어졌나? 여기서부터 보시면 비트 13% 정도 빠졌고요. 지금 반등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13%뺀 거다라고 하면 좀 많이 빠진 걸 수도 있겠지만 무빙 보시면 상단 구간에 있다가 하단 한번 체크하러 갔다. 이 무빙 한번 나왔는데 알트코인들이 지금 죽상입니다. 죽상의 이유는 간단하지만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죠.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퍼센트로 보여주는 건데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보다 알트코인들의 하락 속도가 이만큼 더 빠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알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시즌 끝난 거 아니에요, 코인 망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비트코인 일봉상 보시면 지금 최상단에서 비비고 계시다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비트 차트 이래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비트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습니다. 비트 끝났나요? 상단에서 이쁘게 뚫으려고 준비하다가 못 뚫고 지금 실패 패턴으로 좀 떨어진 겁니다. 안 망했죠.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뭐로 도배되고 있느냐? 당연한 말이지만 하락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죠. 뭐 비트코인 10년 안에 빵원 갈 거다. 뭐 코인 시장 악재라는 악재가 막 끄집어져 나오고 있어요. 대가리 잡고 머리채를 그냥 물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보시면 빌 게이츠 이거 바로 빌 게이츠. 다 빌 게이츠 이름 딱 거닐면서 비트코인 뭐 빵원 될 거다 이런 말을 막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 선생님 모셔와가지고요 물어봤거든요. 빌 게이츠 선생님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제 빌 게이츠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나 책 팔러 왔는데 그래 답변을 하겠어 하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언제적 인터뷰냐면요, 지금 2월 3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일 때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빌 게이츠 선생님이 책 발의하고 계실 때 이거 소스 코드라고 세 번째 자서전을 내실 때 묻습니다. 아이고 책 이야기도 좋네. 혹시 뭐 여담으로 인터뷰 하나 진행할 건데요.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빌 게이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 말만 하셨습니다. 이 말만 했어. 그냥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NFT 관련된 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코인 관련돼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 기사는 개세게 쳐. 비트코인 10년 안에 빵원이라고, 비트코인 쓸모없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이런 거 보시면 비트코인 쓸모없다라는 입장 고수, 그렇지, 이 말을 챗GPT한테 가져가서 딥시크한테 가져가서 요약해줘 하면 쓸모없다라는 입장, 이렇게 요약은 할 수 있겠죠. 이 요약된 내용만 적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것 때문에 비트 떨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골로 갔구나 하면서 막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별 내용 없고요. 그러면 여기 뉴스 기사에 적혀져 있는 10년 안에 빵원이 될 거다, 이거 누가 말했느냐?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마이크 들고. 혹시 누가 이딴 말 하셨어요? 누구신가요? 누가 이런 말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유진 파마 선생님, 미국 시카고대 교수님이고요. 2013년도에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지금 83년생이시고요. 근데 10년 뒤를 예상하셨는데 그럼 93살이시겠네요. 만수무강 하실 예정.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셨는데요. 우리 코인은 매우 가변적인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지. 안정적인 실질 가치 없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주식이야 이게? 주식이냐고. 코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딨어.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다 같이 그냥 제로섬 게임 하는 거지. 맞는 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는 모든 교환 매체로서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언제 수상했다고요? 2013년도요. 이게 매년 수상자가 나오시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은 비트코인 싫어하겠지. 우리 빠마 선생님처럼. 아니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있는데 매년 발사하듯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코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트럼프 선생님처럼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빠마 선생님처럼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 했다고 갑자기 기사에서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냐?
사람들이 이거 보면 빌 게이츠가 저런 말 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겠어. 이분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월 3일 이 발언을 팟캐스트에서 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그런 팟캐스트에서 그냥 출연하셔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그냥 좀 자기 이야기 하시다가 나온 말씀인데, 사실상 여기 썸네일에 걸려져 있는 10년 안에 될 것, 이거 빌 게이츠가 한 말 아니고 여기 뒤에 적혀져 있는 노벨 수상자가 한 말이다. 뉴스 기사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진 이유 뭐 빌 게이츠 때문에 떨어진 거다 뭐 하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듯 여러분들이 코인 뉴스, 코인 기사를 보실 때는 좀 넓은 시야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요, 무슨 기사 찾죠? 악재만 찾습니다. 올라가면 뭐 찾죠? 호재 기사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뉴스 기레기 새끼들도 뭐 먹고 살아요? 나 같은 유튜브 나부랭이도 뭐 먹고 살아요? 조회수 먹고 살죠. 당연히 썸네일 어그로 보고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조회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떨어진 이야기 해줘야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해주고 어그로 끌리죠. 똑같이 저런 악재 뉴스 항상 뜨는데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저런 걸 잘 분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저는 두 가지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이유. 첫째, 차트적 관점. 이게 본점이죠. 우리 방송은 차트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론입니다. 우리 방송은 그래요. 그거는 매 분석 방송마다 다 각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골라서 드셔야 되는데, 해장국집에 돈가스 있는 것처럼 차트적 분석만 항상 하는데, 이제 뉴스, 매크로적, 이제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점이고요. 자, 차트적 관점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상단 돌파 실패해가지고 첫 떨어진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계속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상단 찍고 나서 뭐하고 있죠? 빌빌 기우고 있습니다. 저점 바닥에서 거의 2달가량 여기서 비비고 앉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점 살짝 깨고 저점 살짝 깨는 이런 휩손 무빙 나오고 빡 하고 올립니다. 힘차게. 그래서 상단 찍었죠. 여기서 이 상단 찍고 나서 얼마 버텼냐? 2주 버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매수를 많이 들어갔겠죠. 이 2주 동안. 그런데 올라갈 자리에서 못 가면요, 떨어진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반대 무빙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도 떨어질 자리였어요. 이때 당시 리플레이로 과거로 돌려보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계속 이 큰 횡보권 하단 구간을 여러 번 두들겼었던, 약 6번 정도 두들겼거든요. 이거 떨어지고 있는 상황,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됐죠? 시간 지나니까 반등 나오고 올라가고 살아납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니 반대로 비트코인은 제대로 살아났죠. 이번에는 반대 무빙입니다. 다 살아났죠. 다 살아나서 이제는 상단을 뚫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이랬어요. 누가 봐도 상방을 외치고 누구든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윗단에서 비비고 있던 자리에서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중요 매물대에서 비비기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상단 도전 실패. 뚫을 자리에서 못 뚫고 이번에는 뭐다? 하단. 이 큰 매물대 하단 체크하러 떨어진 무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 매물대에 딱 도달했고요. 이 뒷무빙에 대해서는 너무 차트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뉴스 이야기할 건데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비트시황은 조금 이따가 차트적 분석은 좀 이따 진행해 드릴 거고, 지금까지 차트 관점에서 비트 왜 쳐박았냐, 상단 돌파할 자리에서 2주 동안 비볐는데 못 돌아서 떨어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뉴스 거시경제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선생님이 자꾸 언급하셨던 외교 문제. 어떤 외교? 우리 트럼프 선생님은 사업가시죠. 사업가다 보니까 돈으로 외교를 합니다. 그 돈으로 외교하는 게 뭐다? 관세 정책. 관세를 붙이는 겁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왜 외교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미국은요, 생산 국가인가요? 미국은요, 소비해주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수요를 받아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해주시는 국가예요. 미국은 대가리 써가지고 돈 버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돈 벌고 다른 제조해주는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뭐 유럽에서도 좀 생산하죠. 이런 생산하는 나라에서 막 수입해줘
줘가지고 소비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붙이게 된다면 그 물건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들만 관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관세가 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이제 생산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결국엔 팔고 싶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좀 아플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게 뭐죠? 자국이 미국 본인 나라가 생산국이 되는 걸 원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뭐 관세 정책 제대로 펼치게 되면서 이제 나스닥도 같이 쳐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물건 갖다 팔아야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해외에서 원료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파는데 관세 쳐맞잖아요. 그럼 사오는 물건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물건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또 쳐 때리니까 상대방 국가에서도 에이씨 더럽다, 나도 미국에게 관세 쳐 때려야지 하면서 서로 관세 쳐 때리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2월 2일 사이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행정명령을 내셨어요. 한다 했는데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빡 쳐내면서 나스닥 급락. 이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거 물건 수입해가지고 우리도 뭐 어떻게 해서 갖다 팔고 있는데 관세 쳐맞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왕 쳐박는 겁니다. 그냥 보십니까? 다다다닥 쳐박죠. 나스닥이 급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조금의 커플링이 있긴 합니다. 영향이 있다는 소리예요. 커플링이 뭐죠?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이 급락하면요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전에도 작년 8월이었나 9월이었나 뭐 월요일날 나스닥 급락하니까 코스피 급락하고 비트코인도 급락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급락하는 타이밍 때 흰색 차트는 비트코인이고요, 색깔이 있는 건 나스닥입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흰색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이 있다. 이번에도 여기 색깔 있는 거 나스닥 급락하니까 흰색 비트코인 급락을 하더라. 그래서 미국이 관세 정책 펼친다라고 말했는데 행정명령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하달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나스닥 급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관세 정책 시작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물가가 반영이 되느냐, 생산 단가 갑자기 확 올라갔느냐,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막 휘청이느냐? 아닙니다. 선반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 들어서 나스닥에 있는 가격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빠지니까 또 비트코인 빠지는 거라서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해선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뒷무빙은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고요. 어차피 선반영 이후에는 쳐맞고 나서 뭐 자기 무빙 찾아가고 나스닥 자기 무빙 해주면서 이제 자기 무빙은 나스닥 기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잘 버티는 거죠.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횡보하고 요즘 이런 무빙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복구해 놓고 앉았겠죠.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랑 이런 것들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 시작되면서 나스닥이 좀 흔들린 거고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이유 첫째, 차트적인 관점. 갈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떨어진 거다. 당연히 상단에서 2주 동안 버텼는데 이거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계속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2주 동안 상단에서 비비니까, 그런데 못 올라가니까 실망 매물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청산하고 나가니까 잠시 떨어지는 무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적 경제 관점, 뉴스 관점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이제 외교를 제대로 자기가 휘어잡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펼치는데 이걸로 인한 나스닥 하락,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좀 이걸로 인한 문제 선반영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로 믿으십시오. 원래 분석은 다르고 다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관점이 달라요. 저처럼 차트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뉴스 방송은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반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차트 반만 믿고 뉴스 반만 믿어. 이런 투자자분들이 제일 돈을 못 벌어요.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주로 하고 뉴스를 보조로 쓴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뉴스를 주로 쓰고 차트를 보조로 쓴다 이런 것처럼 뭐 7대3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5대5로 믿으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희망회로만 핑핑 굴리면서 그냥 존버충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그랬거든. 그런 놈이 어떤 놈이냐? 옛날에 저였습니다. 제가
원래 차트 공부만 뒤지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뉴스 관련 컨텐츠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뉴스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뉴스 믿는 비중을 늘리니까 차트는 차트대로 못 보고 뉴스는 뉴스대로 뭐 이상한 대로 흔들리니까 이상하게 존버하게 되는 이상한 놈이 되더라고. 무조건 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우리 방송은 차트가 주고 그래도 뉴스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뉴스도 말씀해드린 오늘의 시황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악재로 도배된 우리 대한민국 코인 관련 뉴스 썸네일 어그로 끄는 거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차트적 관점, 뉴스적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냐?